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2월 14일 연휴 시작되기 전 마지막 거래일의 시작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돼서 아마 이동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특히 오늘 저녁부터 이벤트가 발생을 좀 하죠. 특히 시장에서 최근에 한 2, 3주 동안 빅스, 변동성 지수를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던 원인, 이런 원인들이 뭐 금리 인상의 속도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됐고,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코멘트가 됐는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그리고 각 연은 총재들이 지금 뭐 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연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연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발언을 했던 연은 총재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 부분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메스터 총재라는 분이 있는데 차기 연준 부회장 후보인데 어디 뭐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뭐 급격하지 않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한다기도 지나친 반응 자체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어요. 물론 이제 워낙 많은 투표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마다 의견 자체가 틀리죠. 의견 자체가 틀리지만 항상 보면 속도가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 속도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 급부의 코멘트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고 그 시장 길들이기 전략 부분들의 정점 부분들은 뭐 이번 달 말 정도 파월의 상원 연설 부분에서 아마 핵심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 부분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은 어차피 한 시간이 뭐 10여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시고 중요 포인트는 오늘 저녁에 이제 뭐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지수, 그 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의 상원에서의 연설, 이 부분이 연휴 기간 내에 우리나라 시장은 뭐 휴장이기 때문에 출렁거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마침 또 해외 쪽에서 파생 만기 부분하고 또 겹쳤죠. 그래서 증폭이 되는지 아니면 조용하게 최근 급등 부분, 빅스 지수도 보면 예전 고점 부분에서 저항대 진입 부분들 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 가격대는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점점 그런 느낌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극점을 좀 찍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한쪽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 반대급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공포감 부분들을 느낄 필요는 없다. 차분하게 외바닥으로 상승바닥을 만드는지 아니면 이중바닥 부분들을 만드는지 그것만 우리가 타이밍 부분, 완급 조절 부분 하시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시총 상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집중적인 거의 3천억 이상의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죠. 그리고 업황 자체도 보면 물론 화학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정유 쪽이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탄탄하게, 그래도 작년에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기대를 했던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가 조금씩 뭡니까?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 쪽 부분들 보면 물론 최근에 TSMC가 퀄컴 물량 부분들을 좀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브로드컴과 퀄컴의 M&A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우리가 연휴 기간 내에 또 진행 부분들이 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아니라 3D 랜드하고 D램 쪽은 그래도 여전히 선방 부분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의 기대치 부분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지난번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영향권을 줬던 대만의 지진 관련된 부분이 실적과 모멘텀 측면에서 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외국 기관이 3천억에 가까운 매수를 좀 들어오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군이고 작년에 가장 선방했던 종목군이다 보니까 낙폭 부분들이 과했을 때 가장 먼저 반등을 일으킨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적인 체크 부분들을 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가는 어제 60달러 이하 지금 59달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고, 중요 포인트가 지금 엔화가 어제 초보 강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달러가 89
달러 인덱스가 90선 이하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어딘가요, 그젠가요? 이번 주에 90선 안착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체크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다시 90선 아래 부분들 내려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90선 위에 있는지 90선 아래에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반,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 빅스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체크될 때마다 90선 위, 90선 아래 이걸로 우리 하나의 방향타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유가는 뭐 미국에서 계속 뭐 산유량이 전년 대비 130만 배럴 증가, 상당히 좀 상대적이에요. 중동 지역은 사우디라든지 러시아는 감산을 해서 물동량 부분들을 줄여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미국은 얌체같이 그걸 딱 자기들이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은 증산을 하면서 이익분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 패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석유라든지 이쪽 에너지 쪽의 주도권 자체가 중동, 오펙, 비오펙에서 미국 쪽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생산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미 뺏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0달러 선까지 유가가 떨어졌을 때 그 국채 발행이라든지 재정정책 부분들의 진행 코멘트 부분하고 감산을 결정하면서부터 예전에는 미국하고 같이 증산 맞불 붙었어요. 맞불 붙어가지고 그때는 오펙이 이겼는데 지금은 기성권 자체가 오펙, 비오펙이 아니라 미국의 산유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다 뺏겼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람코 상장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고, 자기 자국 국가 내에서 권력 투쟁이 지금 상당히 좀 심하죠. 지난번에 자기 친척 부분들 다 잡아넣어가지고 결국은 돈 받고 다 많이 풀어줬었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시끌시끌해지면서 이란과의 어떤 적대적인 부분이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다는 포인트. 그래서 유가는 60달러 이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군별로 본다고 하면 일단 주 후반에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은 달러 자체를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을 좀 시켜야 되는 흐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푸시 부분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푸시를 강화하는 쪽만 우리가 살살살 조금씩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중요 체크 내용 부분들을 회사 업종 분별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내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갤럭시 S10도 준비가 좀 되어 있고, LG 디프리 10.5세대 대형 OLED 투자 부분들을 시작을 했고, 지금 GM의 그 공장 폐쇄는 호주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지방선거라든지 선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정부 쪽에서는 실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화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GM이 그렇게 아킬레스건일 타이밍에 뭐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발표해 가지고 지원받고 먹튀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4월달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업황 전체적으로 뭐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부분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도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 자체가 급감을 하고 있죠.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변화하는 그런 체인지의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연기관에 뭔가 집중이 되고 뭔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연기관 쪽이 아니라 차세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쪽에 밸류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나 여기에 기술력 부분들이라든지 생산량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이걸 얼마든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하는 것은 그 시기상으로도 아니면 타이밍상으로도 산업 업황 부분에서는 그런 전략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개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연기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세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는 하고 자산가치도 좋긴 합니다만은 모멘텀 측면에서
주가 성장성 부분들의 측면에서는 뭔가 슈팅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호주 케이스 부분하고 우리가 한번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그 전기차 관련이나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의 메인 포커스 부분들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현대모비스가 배당 정책 부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계현금의 20에서 30% 정도 배당 부분들 했고, 어제 LG화학 1조 원 발행, 역대 최대치 시설 확충에 투입한다는 코멘트 부분들을 좀 드렸었죠. 그 부분은 차기 먹거리 부분하고 좀 상당히 좀 연관성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8% 정도 감소, 아마존이 의약품 공급 사업을 강화주. 아마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마존하고 이번에 동영상 보신 분들 많긴 하시지만 테슬라 스페이스X 발사체 다시 돌아오는 거 보셨죠? 그거 하고 테슬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 보면 2차 전지 쪽도 다 포함이에요. 최근에 LG화학이 그 회사채 발행 부분들이 급증했는데 1조 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비탄력식이죠. 한편으로 보면 코발트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신고가 돌파하고 나면서 재료 원재료비에 대한 비중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가격 인상 부분들을 가격 전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비탄력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어제도 잠깐 코멘트 드렸지만 1월 달에 외인 유가증권에 거의 3조 원 정도 코스피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은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3천억 정도 매수 부분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시장이 낙폭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 지수 방어의 측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서 추세 부분들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권들이 나왔을 때는 일부 부분들은 좀 챙겨놓고, 거기에 또 다시 그 차익 실현 물량 부분들을 또 변동성이 나왔을 때 다시 파도를 타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면서 매매 부분들을 대응하실 필요 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의 매매 부분들은 지금 너무 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20일 정도, 그다음 다음 주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저가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 부분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정도만 지난주에 매수 접근하신 부분은 수익 실현 부분들을 일부 전체 100% 중에서 한 30% 정도는 완급 조절해 가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1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